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무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도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의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우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무토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이 격국을 알아야지 용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용신을 알아야지 사주의 부기, 빈천, 길중, 화복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양목. 그래서 일단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목생화,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 무토를 극하게 되죠. 일간인 나를 극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은 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일간은 주인공과 같다. 그래서 저 월지 있는 것이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국아자는 관성이라고 씁니다. 자, 참고로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 그것은 악극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악극자는 재성이다라고 했죠.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악극자, 재성이고,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뜻하고, 여자한테는 남편과 같고, 그 다음에 남녀 불문하고 직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관이라고 하는 것 달리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칠살평관은 물론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저거를 이제 기둥서방, 남편, 서방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정관이 없을 때는 칠살을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정관과 대비되는 평관 칠살은 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질병 뭐 같은 거 있잖아요.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개념,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칠살평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은 나쁜 것이다 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무조건 정자 들어가는 것이 좋고 편자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양간 같은 경우 있죠. 양간은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간목이 있고요, 병화가 있고, 지금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5가지 양간은 신왕하게 되면 관사를 치용한다라고 해요. 특히나 간목은 칠살 경금을 치용하고, 병화는 임수를 치용하고, 지금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치용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일간의 특성상 정화를 치용하게 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평관을 많이 쓰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칠사를 쓰고, 병화는 임수 칠사를 쓰고, 무토는 간목 칠사를 쓰고, 경금은 무토 칠사를 치용하게 되죠. 그래서 평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평관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평관은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양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이 인월이 되면 뭐가 된다? 임관지가 돼서 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인의 장생이긴 하지만 칠살 목이 너무 왕하니 신약 살왕한 국세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월령이 지장간은 중요합니다. 무토가 들어가 있고 병화가 중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화가 무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진 않고요.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편인격이 될 것입니다. 편인격. 양목이 양화를 받죠. 양대양. 화가 토를 나를 생겨주니까 당연히 편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월은 역시나 겨울, 축월의 겨울에서 인월이
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기가 있다.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지금 인월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니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인월의 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병화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병화로서는 인월의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조후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목이 칠살 목이 일간 무토를 공격하는 것을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일간 무토를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병화를 보게 되면 살중신력 신약사랑이 아니라 살인상생해주는 그러한 구조로서 일간 목의 용도가 생기고 인성인 화의 용도도 같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월의 화를 보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이 터전 같은 것인데 너무 건조해서 말라서 사막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먼저 치용하지만 역시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안 좋겠죠. 땅이 건조해지게 되면 어떠한 작물도 자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나중에 쓴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본기인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뭐가 됩니까? 당연히 원한적인 칠살격에 굉장히 사주가 일간약하고 관살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칠살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편인격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편인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기를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병화를 격으로 잡는다는 뜻이지,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칠살격에 병화가 있으니 살인상생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지의 오화를 봤죠.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인성인 것이고 인오가 합오랍니다. 인오, 원래는 인오술 화국 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오화국하고 묻병화 투출하게 되면 일단 조후 차가운 한기는 이제 따뜻하게 보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나 조후는 되어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무토가 건토가 돼서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당연히 자랄 수 없게 되죠. 반드시 물기, 수기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연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을 가서, 물론 무토가 진의 통건도 할 수 있지만 진중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을목 또 들어가 있고 초기 을목, 그 다음에 개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본기가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진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라고 하는 뜻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중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화가 너무 세력을 얻은 반면에 수기가 너무 부족. 일간 무토는 이렇게 되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강해져 있는데, 수가 있어서 토를 윤탁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월의 무토가 살중신경에서 약하다고 했죠.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칠살격이지만 오를 보고 인호화국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살인상생해주고, 무토가 진의 뿌리를 얻으니 무토가 약하지 않다. 진중 개수만 가지고는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생시에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임자시면 조화의 대지와 단 중에서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시에서 임자라고 하는 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좌우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자시는 좋다 나쁘다 이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토 또한 쟤도 습토가 되죠. 자, 지지로 습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와 진토가 대표적인 습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 술토는 건토가 됩니다. 축에 수가 있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래도 축진의 뿌리를 든 개수만 가지고는
수가 좀 부족하더라고. 특히나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개축 요 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여자라면은 괜찮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어차피 3살부터 을축대운이라고 하는 대운부터 시작해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개축 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오히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진중개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땐 좀 부족하게 되겠고, 갑인시가 되거나 을묘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이건 관살이 너무 왕해지죠. 수기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관살이 많아진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호화국해서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죠. 만약에 갑오시, 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봐요. 진중의 개수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여자로 태어나면 괜찮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운이 어차피 금수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병진시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자라면 병진시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자라면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신시, 신유시 또는 개해시 정도, 경신, 신유, 개해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데, 신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땐 경신시가 좀 더 낫고요. 개해시도 나쁘지 않지만 개해시는 월간 대운의 개수, 시간의 개수하고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 남자로 태어날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경신시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생시들도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갑이 늘며 병진정서 무기미는 사주의 수기가 부족하니 여명으로 가는 것이 낫고, 임자시는 남녀 불문해서 좋지 못하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신, 신유, 개해시 3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경신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이게 5만 아니었으면 임자시도 나쁘지 않지만 이 5화 때문에 좌우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토요일이가 능인 이건 출산택일에서 병진시, 신유시 정도 선택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등남, 등녀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